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신분석의 딸 락강 정신분석 스타디. 오늘 제목은 락강이 얘기하는 성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 의미와 그리고 이러한 성관계는 없다는 락강적 개념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현실적 의미, 실존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관계는 없다라는 명제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아이가 엄마와의 이제적 향유 관계에서 말하자면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완벽한 그 양육을 환상 속에서 원하죠. 이것이 엄마에 대한 사랑의 욕구입니다. 엄마가 아무리 먹을 걸 주고 아이를 잘 양육해도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의 눈길, 그 목소리, 그 태도, 손길 이런 것에서 아이는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단순한 물질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욕구를 만족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욕구와 요구의 격차가 생기는 것이죠. 요구는 사랑의 요구인데 비해서 욕구는 물질적인 만족이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엄마에 대한 향유적 욕망은 달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관계는 없다는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의미로 풀어본다면 유토피아는 없다. 인생에서 완벽한 만족은 없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돌보는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신뢰할 만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엄마가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 내 쾌락, 내 즐거움, 이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에는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인간 대상도 없고 어떤 물질적 대상도 없고 어떤 관계적 상황도 없다는 것, 어떤 사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관계는 없다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그 첫 번째 함의는 바로 엄마와 아이의 그 향락적 관계로부터 유추되는 것이죠. 완벽한 엄마는 없다는 것은 결국 엄마는 아이에게는 온전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해 해석한다면 인간에게 완벽한 즐거움을 주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럼 남자아이는 그렇고 그럼 여자아이는 어떨까요?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아이도 아빠를 원하죠. 아빠로부터 팔루스, 즉 아이를 갖기를 원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듯이 아빠의 사랑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여아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욕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빠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죠. 아빠의 사랑을 욕망하는 것입니다. 아빠와의 성적 연합을 욕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도 엄마처럼 아빠의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 환상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이 만족될까요? 여자아이에게? 결코 만족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아도 남아가 엄마에게서 완벽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듯이 아빠에게서 완벽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성관계는 없다는 것은 어떤 그 개념 속에서 살펴봐야 되냐면
팔루스를 가진 남자에게 상응하는 여자는 없다는 거예요. 여자 자체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자는 남자의 대척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 결코 여자는 남자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척할 수 있는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남자 역시 여자에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단순히 남자와 여자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일 뿐이에요. 팔루스라는 차이. 남자에게는 팔루스가 있잖아요. 남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자에게는 팔루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팔루스가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가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팔루스에 대항하는 여자의 그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척점에 두 존재가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대척점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자는 결코 남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왜? 대척점이 안 되니까. 상극점이 안 되기 때문에. 남자 역시 자기가 아무리 팔루스를 가지고 있다 해도 여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관계는 없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남편도 없고 완벽한 아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할 때 상대방이 나의 결여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환상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 환상이 있으니까 결혼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면 저 남자는 결코 내 결여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뒤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여자는 결코 내 결여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도 있고 늦게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관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 자신의 주체적인 존재적인 결여를 채울 수 있는 인간 대상도 없고 물질적 대상도 없고 환경적 대상도 없다는 것, 그것이 성관계는 없다는 락강의 명제의 진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 종시문석의 진리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함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나의 결여를 채울 수 있는 그 어떤 대상도, 그게 인간이 되었던, 돈이 되었던, 권력이 되었던, 사랑이 되었던, 세상 명예, 인기, 사회적 성공이 되었던 그 어떤 현실적 대상도 나의 결여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 그 어떤 인간 주체도 나의 결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은 없다는 것. 오직 나의 결여를 내가 받아들이고 그 결여에서 내가 끝없이 욕망하는 주체로 살아갈 뿐입니다. 성경에도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가 나오죠. 남편 5이나 갈아치우고 6번째 남편하고 삶에도 불구하고 불만족 투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락강이 바로 인간 주체의 실존적 결여에 대해서, 그 결여에 대해서 성관계는 없다는 명제를 가지고 그러한 결여가 이 실존적인 인간의 피투된 하나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불만족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결여를 받아들이고 그 불만족을 받아들이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인생 자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족한 줄 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